네, 여러분. 실전 고객 응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지금 공릉동 도깨비 시장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잘 응대하시고 보다 많은 고객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올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나가도록 할게요. 화면 보이시죠? 네, 앞에 했던 내용이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자면요. 자, 고객의 불만 원인은 무관심, 책임 회피, 고객하고 같이 흥분하는 경우, 무조건 돈으로만 보상하려는 경우, 주로 이런 케이스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했던 게 불만을 해소시켜주면 불만 고객이 단골 고객으로 바뀐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만 응대 법칙으로는 고객 말을 자르지 말고, 실수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 실수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사과를 해서 그 고객의 흥분을 가라앉혀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장소나 시간, 응대하는 사람을 바꾸면 고객이 일시적으로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랫단에 보면은 젊은 고객들하고는 소통하고 흥정하는 게 꼭 좋은 답이 아니다 라는 거. 이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쿠셔너 앞에 실례합니다만 괜찮으시다면 가능하시면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좀 앞에 그 단어를 하나 넣어주고 하면은 좋다라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1, 2, 3 법칙 요거는 그 몸으로 체득하셔야 돼요. 1분 얘기하면 2분 들어주고 3번 이상 맞장구를 쳐줘야 된다. 맞장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빌 게이츠도 김미경도 헐 진짜 대박 요 딱 3가지 단어 가지고 대화의 달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 중에서 부정적인 표현이 부정적인 표현은 사람의 뇌에서 부정적인 단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을 써서 표현하는 말은 그대로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밑에처럼 지각하지 말자 하면 지각만 기억해요. 손님과 싸우지 말자는 손님과 싸운다는 내용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각하지 말자를 일찍 출근하자라는 식으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찍을 기억하건 출근하자를 기억하건 해가 될 게 없잖아요. 손님은 내 친구, 손님을 가족처럼 하면은 해가 될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내용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다른 재미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우스운 재미있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립니다. 소는 초식동물이고 사자는 육식동물이에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와 사자가 전격적인 결혼을 발표했어. 우와 빰빰빠바빰빰빰 결혼을 했습니다. 좋아. 소가 소하고 사자하고 서로 너무 사랑한 거야. 눈물 없이는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이혼을 했대요. 맘에 요즘 젊은 것들 다 그런다니까가 아니라 서로 너무 사랑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혼을 했대. 왜 그랬을까요? 첫날 소는 사자를 맛있는 거를 해 먹이겠다고 그 꼴을 여물을 있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왔어요. 사자 밥상을 차려준 겁니다. 사자가 먹고 싶겠습니까? 아유 챙겨준 건 고마운데 이게 내가 먹을 수가 없네. 너무 좋아하니까 말도 못하고. 둘째 날 사자가 소한테 임자가 고생하니까 오늘은 내가 좀 먹여할게 먹을 거를 하고 밖에 나가 피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사슴을 잡아왔는데 소가 막 얼굴이 허여져가지고 나 이거 못 먹는데 사자가 기분이 나쁜 거라 아니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 준비해왔는데 이걸 못 먹는다고? 그 다음날 소가 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풀로 준비해왔는데 사자가 입도 안 되니까 소도 기분이 나쁘죠? 이렇게 정성 들여 준비해왔는데 말도 안 되는 것만 먹는다 그러고 내가 준비한 건 입도 안 된다고. 그래서 3일 4일 있다 못 버티고 이혼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보이시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소는 사자가 뭘 먹을 수 있고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사자는 소가 뭘 먹을 수 있는지 뭘 무서워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러고 그냥 결혼을 한 겁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시죠? 젊은 고객하고는 소통하고 흥정을 할 때 무작정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작정 흥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소하고 사자에 해당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젊은 고객은 소고, 여러분 그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인분들은 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물어봐 주고, 결혼을 해야지, 애는 더 낳아야지,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되지, 막 관심을 보여주는데 젊은 사람은 그게 영 불편한 거예요. 어르신인데 말씀도 못 드리겠고, 그러면 그 가게를 안 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고객도 상인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지만 아쉬운 건 우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을 이해해야지. 그죠? 고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아래쪽 내용 봅시다. 왠지 분위기가 안 좋아. 아, 이제 인상 쓰고 있네. 나는 왜 이럴까요? 고객이 이런 행동을 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음식점에 의해요. 나는 치워지지도 않은 자리에 앉아서 종업원을 기다립니다. 그릇에 뭐가 묻어 있어도 불평을 안 해요. 음식이 늦게 나와도 그냥 조용히 음식을 먹습니다. 반찬이 떨어져도 더 달라는 얘기도 안 해요. 종업원이 표정이 안 좋고 반찬 달라 그래도 안 갖다 주고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음식이 남았는데 싸달라고 하니까 종업원이 저희 포장 안 되는데요. 사장님이 저희 포장 용기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이 카드를 내밀었는데 저 현금만 되는데 하면 조용히 현금을 내밀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다시는 여기 안 올 거니까. 여기 다시는 안 올 건데 얼굴 붉히고 싸워봐야 뭐해. 나가면서 내가 여기 다시는 안 온다. 다시는 안 올 거니까 그 앞에서 얼굴 붉히고 싫은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비스를 대충 했는데도 손님이 불평불만 없이 잘 먹고 잘 나갔다. 뭐 좀 안 좋은 걸 줬는데도 저 사람은 별 소리 안 하니까 이런 거 줘도 돼. 그렇게 해서 준다. 이제 그 사람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집에 안 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결국은 안 오게 되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고객을 잃는데 10초, 고객을 얻는데 10년. 똑같이 10이지만 10초하고 10년은 어마무시한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단골 고객을 만들려면 정말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객을 순간의 실수로 잃어버린 건 10초의 실수면 충분하는 거예요. 말 실언해서 고객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물건 싸주고 뒤돌아 쓰는데 바로 그냥 간 줄 알고 아유 진짜 물건을 맨날 사가긴 하는 진짜 까탈스러워 진짜 고객이 들어봐요. 그럼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 미치겠어. 남대문 시장에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상인분들. 손님 나가지도 않았는데 물건 막 이렇게 해주고 아유 저놈의 진상 저거 몇 푼이나 남는다고 저걸 맨날 깎아달라 그래.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러고 얘기한다니까요. 특히 죄송하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래요. 근데 그 손님은 화내면서 다시는 안 오죠. 고객 잃는 건 순식간입니다. 고객 앞에서는 특히 말하거나 표정 지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객을 내 손님으로 만들어야 되고 지나가는 사람을 내 손님으로 만들고 그 사람한테 만족도를 줘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컨셉을 취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보시면 핀란드에 있는 어떤 시장이 있어요. 시장 컨셉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시장 이름이 공릉동 도깨비 시장이 아니고 뭐 다른 뭐 남대문 시장도 아니고 엄마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만 파는 시장이래요. 이름 자체가 저래요. 매우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지역 손님들이 많이 모이고요. 뭐 하나 팔더라도 우리 애한테 먹일 재료로만 만들어서 팝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판답니다. 지역 사람들에서 유명해지니까 그 외국인들도 핀란드가 외국 관광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은 그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제품 말고 외국 관광객들한테도 그런 물품들을 파는데 그런 것 역시 이 엄마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만 팔아요. 우린 관광객들이라고 해서 보통 관광객들 소위 말해서 눈탱이 친다 그러지. 우리 눈탱이 안 쳐요. 우리는 고객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한테 주고 싶은 것들만 물건들만 해서 팔아요라고 해서 그 할리우드 같은데 유명한 그 영화를 찍는 배경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면은 관광 명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시장, 그 첫걸음 시장, 문화관광 시장 이런 거 할 때 관광 명소화를 만들어야 된다 시장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하는데 아주 톡톡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작은 문구를 볼게요.
보통 보면은 시장은 사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데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라면 좀 먹힐 수가 있어요. 왜 옆집보다 비싸요? 똑같이 당근 예를 들게요. 똑같이 당근을 놓고 파는데 젊은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근을 보면서 여기 얼마예요? 해서 뭐 예를 들면요, 당근이 5개 2,000원이다 그러면은 옆집은 6개 2,000원인데 옆집보다 비싸네요? 그러면은 보통 시장 상인들은 아예 안 비싸요. 우리 게 좋아.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에이 하나 더 줄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옆집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옆집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손님이 의아하게 무슨 소리예요? 누구랑 경쟁해요? 그러면은 저는 저 자신하고 경쟁하고요. 제 양심하고 경쟁해요. 제 양심하고 비교해 주세요. 저희 제품은 최대한 농약을 치지 않은 제품이고 똑같은 데서 똑같이 오더라도 제가 새벽같이 나가서 경매시장 나가서 제일 좋은 물건으로만 이렇게 구해오기 때문에 정말 전 새벽 4시에 나가서 구해오고 새벽 5시에 나가서 이렇게 구해오기 때문에 저는 어제의 나보다 더 좋은 물건을 내가 오늘 더 구해오기 위해서 1분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고 1분이라도 더 먼저 가서 하나라도 더 좋은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옆집하고 비교를 실제로 해보시면은요, 저희 물건이 더 좋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옆집하고 경쟁하지 않고 우리 집에 어제 물건하고 경쟁하고요. 우리 집에 내일 물건은 우리 집에 오늘 물건보다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말빨이죠, 말빨.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제가 가락시장에 새벽 4시 20분에 나가서 당근을 구해오는데 저는 내일은 오늘보다 1분 더 일찍 나가서 4시 19분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물건을 먼저 가져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젊은 분들은 그렇구나, 아유,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면서 신뢰도가 높아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은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앞에 이어지는 일입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제공하는 겁니다. 똑같이 당근을 사는데 그냥 내가 당근을 사온 게 아니라 나는 무슨 당근을 샀냐면 어느 청과 가게에서 생선으로 해볼게요. 생선으로 하면 뭐 노량진 수산물 시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나는 뭐 조기를 샀는데 이 조기를 그냥 뭐 한 마리 1,000원짜리를 사온 게 아니라 나는 매일같이 노량진 수산물 시장에 새벽 3시 반에 나가가지고 그날 첫 들어오는 제일 신선한 조기를 사장이 직접 경매로 나가서 떼어오는 그날 해온 그 신선한 조기 중에서도 제일 A급만 나를 위해서 따로 챙겨놓은 그것만 어디 가가지고 사와. 이게 그 생선이야. 라는 뭔가 그냥 조기가 아니라 뭔가 내용이 담겨있는 가치가 담겨있는 이런 생선을 사온다라고 고객이 인지를 하게 되면 그냥 조기를 1,000원짜리에 사오는 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일 신선하고 제일 맛있는 조기를 나를 위해서 저 사장이 준비해준 조기를 사온다 라면은 나만을 위한 조기라는 가치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가 생기면은 이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가치를 같이 사기 때문에 이 고객이 제품을 구입하는 만족도가 훨씬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고객한테 제품을 주면서 충분히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어느 정도의 숫자도 담겨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러면 고객이 이게 그냥 생선이 아니고 그냥 당근이 아니고 어디에서 농민이 직접 재배한 친환경 유기농 뭐로 거기는 하루에 한 달에 200개밖에 수확이 안 되는데 그 중에 30개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사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똑같은 당근이에요. 설명을 하나하나 똑같은 당근이고 똑같은 생선인데 뭔가 훨씬 의미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집에 가서 그걸로 애들을 해서 먹일 때도 남편한테 해서 먹일 때도 자기야 요번에 당근이 이게 이렇게 유기농 뭐하고 해서 한정판으로 한 달에 300개만 하는 건데 그 중에 딱 30개 시장에서 들어오는 거 그거 나 준다고 그 시장 상인 사장님이 챙겨준 거다? 이렇게 하면서 주면 뭔가 먹으면서 건강식품 같아. 어떻게 건강식품 같잖아. 안 그렇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는 게
그 제품에 추가적인 가치가 제공된다는 얘기입니다. 제품의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이제 재밌는 얘기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내용을 일단 또 정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